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오후장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증시 오늘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쉬는 동안 악재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많이들 안고 계셨을 텐데요. 다행히도 유럽에서 들렸던 금리 인하 소식 덕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양시장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도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 기관은 코스피의 보탬이 되어주고 있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 플러스 알테오젠, 다시 말해 시장에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대장주들이 열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우리는 더 포트 비중을 늘려봐야 되는 건지요. 긍정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많은지, 현재 구간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로만 모아봤습니다. 이슈 추적 이정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시장 모두 다 한 1%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전 오후장에 좀 시장 변화 있었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최근에 특징 좀 이때 있는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5%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HBM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시장의 조명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양식품에서 그 생산 라인 증설을 한다라고 공시를 했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여파로 인해서 우양을 비롯해서 그동안 식품주 안에서도 이제 수출 비중이 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6%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술 이전 로열티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시총 2위에 등극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가 수요일에 이어서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 중국의 CATL을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CATL의 주가가 마이너스 5%까지 하락하면서 이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의 경우에는 고비가 좀 많았는데 이번 주는 또 다른 움직임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6월에 대한 포트 비중 확대 혹은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뷰는 더 심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쨌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증시 자체가 오르려고 하면은 결국에 바이오랑 2차 전지 섹터도 좋아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 그 시장의 그 어떻게 보면 시총들을 놓고 봤을 때는 워낙 이런 섹터 쪽 종목들이 상위군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근데 슬슬 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포트를 공격적으로 조금 늘리셔도 이제는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한국 시장이 소외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 포트 조정을 좀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셀인 메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어쨌든 안 좋았던 5월은 지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를 또 좋게 보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탐구를 같이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장의 핫 이슈는 무엇인지 이슈 추적을 통해서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주목해야 될 이슈는 두 가지로요. 바이오와 함께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천장을 뚫은 알테오젠 장중에 시총 2위 자리까지도 넘보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앞으로 바이오의 행방은 어떨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저희가 지난 거래일에도 바이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데 의견을 모아주셨어요. 그럼 최근에 리포트는 어땠을까요? 메리증권에서는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긴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그 데이터보다는 날짜가 점점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의 반등보다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을지요? 하반기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보자며 유한양행, 알테오젠, 셀트리온, 녹십자를 거론했습니다. 더불어서 각각이 갖고 있는 그 제약바이오의 특성을 보면은 무언가 시장 안에서의 트렌드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 크게 두 가지입니다. ADC 그리고 이중항체죠.
ADC의 경우에는 지금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병용요법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단점은 부작용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 부각이 점차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요. 또 이중항체의 경우에는 지금 활발하게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개 이상의 약물 임상이 진행 중에 있고 2021년 이후로 매년 신약이 등재되는 걸 봤을 때 이 시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여기 더불어서 미국의 흐름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바이오 보안법이죠. 지금 초당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빠르면 연말 내에 이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대체 기술력을 갖춘 국내 CDMO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도 관심주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봤을 때 시장 내에선 지금 당장 무언가 몇몇 종목들로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다 같이 바이오가 올라주고 있거든요. 네. 이정민 기사님, 네.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그리고 앞으로의 바이오의 주안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 오랜만에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유럽 시장에서 또 호재성 뉴스가 하나 나왔죠.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떠오르는 게 바로 바이오 섹터이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수급이 일부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 때는 모든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은 저는 오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뉴스와 좀 연관성이 있는 것들 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소외된 종목들을 샀을 때는 결국에 내 예수금이 계속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청자님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경제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종목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우리가 선별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예를 들어서 뭐 2상이나 3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을 때 보면은 그 안에서의 대장주들이 있잖아. 이전의 네.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이었다고 그쵸. 하면 네. 최근에는 알테오젠 3천 제약 쪽으로 좀 시선이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알테오젠도 장중 시총 2위까지도 넘봤거든요. 네. 현재도 한 9.87% 급등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뭔가 제약 바이오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이오주 중에서도 또 독보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워낙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키트루다가 획득한 적응증들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 임상 없이 현재 결과만으로도 SC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시장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적응증마다 그 용량을 다 다르게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그 적응증마다 용량이 다 똑같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mg은 3주, 뭐 400mg은 6주, 뭐 이런 식으로 통일성 있게 이제 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지면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3상에 만약에 이제 동사 그 기술이 성공하게 된다라면은 모두 다른 부분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을 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투심들이 지금 현재 알테오젠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워낙 이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현재 수급이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강스텐 바이오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강스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줄기세포 기반의 그 아토피 피부염 신약 후보죠. 퓨어스템 ADG의 그 임상 상상 결과가 이달 중으로 공개될 전망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매매로서 어떻게 보면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현재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스텐 바이오 같은 경우도 현재 27.32%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한동안 지속적으로 좀 소외됐던 종목 중에 하나죠.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USA에서 글로벌 빅파마 7곳과 그 기술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사와 또 같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경쟁사가 글로벌 제약사에 인수가 되면서 그렇다면 앞타바이오도 굉장히 글로벌 빅파마들이 좀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럼 당분간 이정민 이사님, 그동안 상반기의 경우에는 사실 몇몇 제약 바이오만 독주하는 모습이었다면 하반기는 그냥 바이오라는 그 명함 하나만 달고 있으면 빨간불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까지도 나타나 줄까요? 아니면 상반기와 똑같이 몇몇 종목으로 쏠릴까요? 네, 뭐 사실 모든 바이오주들이 오르면 한국 시장 난이도를 그렇게 네. 높게 평가하진 않겠죠. 네, 근데 상반기랑 결국에 하반기도 저는 똑같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타바이오가 이런 식으로 주목을 받는다라면은 최근에 또 기간적인 조정을 예쁘게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리가켄 바이오죠. 그렇다면 리가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등주로서는 어느 정도는 또 한 번 슈팅이 나올 수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저는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삼성당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지 기간적인 조정을 이쁘게 보인 다음에 최근 일주일 동안의 그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올라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반기 때 조명을 받았다가 한동안 기간적인 조정을 거쳤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제약 바이오 현재 구간 매도보다는 포트 비중 늘리거나 홀딩이다. 이렇게 정리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미 관련되어서 이제 핵심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지금 와서 뭔가 매도하기에는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코스닥 시장의 상승, 바이오로도 한번 맛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시장의 이슈,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SK하이닉스가 가장 눈에 띄죠. 현재 한 4에서 5%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봐야 될 게 또 있다면 무엇일지 보시죠. 저희가 엔비디아도 많이 체크를 해보는데 이번 다가오는 일정으로는 6월 27일에 마이크론의 실적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반도체 2분기 실적 시즌을 돌입한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주요 이벤트이기 때문이죠. 당시 매출액은 한 66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은 7억 5천만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업사이클에서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는 업사이클 안에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를 뒷받침하는 무언가를 보여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주요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 HBM의 수요 확대 동향을 보셔야 됩니다. 2025년 혹은 2026년까지 이 업사이클이 장기화되냐 여부를 판단한다면 추후에 나올 반도체 기업들, 특히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심리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더불어서 레거시 수요처별 회복세와 함께 쇼티지 단서도 확인을 해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반도체 사이클 안에서 AI가 불러온 그 나비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정민 이사님, 네.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주가 좀 뜨거워요. 특히 엔비디아의 독주와 함께 이제 국내 기업들을 좀 연결짓고 있는데 네. 반도체 안에서의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네, 반도체 안에서 결국에 핵심 포인트는 여전히 HB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삼성이 언젠가는 퀄 테스트가 이제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그냥 기존의 주요 종목들 위주로만 포트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낫다라고 저도 좀 항상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일자에도 엔비디아가 워낙 새로운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가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5%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오후장 마지막까지도 이런 흐름을 이어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20만 원대에 안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장중에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요. SK하이닉스향 그 HBM 장비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가스전 테마주들에서 수급이 빠르게 또 반도체 관련 섹터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밸류 체인에는 큰 이상은 없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공시를 하면서 또 1,400억 원대의 이제 장비 수주 계약을 공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라면은 결국에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에게 이제 장비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먼저 보면은 5.83% 급등, 장중에 6% 넘게. 사실 SK하이닉스가 이 정도 오르면 폭등이라는 말을 붙여도 그쵸. 되잖아요. 네. 그만큼 상승이 가파르면서 이전 고점이 21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20만 닉스 예전에 말할 때는 그게 좀 허황돼 보였는데 네. 지금 20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 혹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HBM의 수요를 좀 체크하면서 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지요? 네, 뭐 긴 시선이라고 항상 저도 말씀을 드리죠. 근데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SK하이닉스도 어쨌든 대형주이다 보니까 결국에 추세를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 안 깨졌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 안목,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그 2차 전지 열풍 때와 비교했을 때 개인들의 포보가 심하게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좋게 생각하는 개인들이 더 많아질 때 그때 매도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지속적으로 SK하이닉스와 관련된 HBM 관련주들은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포모 현상을 느끼고 있는 개인 투자자였는데 네. 아직 2차 전지와 비교하면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네. 해주시네요. 그럼 여기서 같이 SK하이닉스와 짝꿍처럼 가고 있는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해보죠. 저희가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 그 한 뉴스를 보면서 진짜 HBM에 있어서 뭔가 TC본딩 장비 독점 깨지나 이 그쵸. 우려를 했었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는 반등이 다행히 나와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해프닝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워낙 이제 해프닝인데 지금 이제 올랐으니까 그게 해프닝인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빠졌다라면은 참 악재성 뉴스였던 거죠. 근데 워낙 회사 측에서 주가 상황 또는 이제 시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시장이랑 소통을 좀 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난 5일 같은 경우에도 수요일에 그 IR 내용이 시장에 좀 퍼지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디일렛 기사에 따르면은 하나정밀에서 이제 SK 쪽으로 평가 장비가 2대가 납품된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정정하기로는 한 대가 납품된 것이라고 이제 사측에서 좀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은 아닌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좀 알려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한미반도체 IR 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ASMPT도 못 들어온 것을 하나정밀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은 실제로는 좀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ASMPT보다도 경쟁력은 낮다라고 오히려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HBM 납품이 늦어지면서 현재 SK하이닉스의 할당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향으로 추가 수주가 이번 달 내에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미반도체 측에서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왔던 추가적인 이야기를 조금 전달을 해드린다면요. 2분기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기존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오히려 사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와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이번에 나온 공시를 봤을 때 여전히 SK하이닉스 측에서도 할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는 마진은 참 좋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관련되어서는 사측에서 발언하는 분위기였다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그 정도로 원수지간은 아니라고 사측에서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미반도체가 오늘 이제 1,500억 원의 대규모 수주를 발표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누적을 따지면 한 3,600억 원이에요. 그쵸, 네. 그만한 규모에서 SK하이닉스 증설 규모를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계약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되게 많이 찾아보는데 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나름대로 저평가다 이런 취급 받을 종목이 아니다라는 의견. SK하이닉스는 뭐 HBM의 강자다. 한미반도체는 TC본딩에 있어서 강자다. 다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절대 탑승해서 하차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도 함부로 탑승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다고 SK하이닉스에서 함부로 하차하지 말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가 아니죠. 내 예수금 한정적인데 굳이 포트를 너무 많이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아하는 것만 우리가 골라서 또는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선호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시는 게 결국에 내 예수금을 더 빨리 불릴 수 있다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다라고 지속적으로 외쳤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연장선상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정민 이사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반도체 기업 무엇이 있는지 그 안에서의 속내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 HTS에는요. 계속 속보로 뭐 에코프로 머티 주식 선물 3단계 가격 제한법 확대, 알테오젠 가격 제한 확대 계속 그런 시장에서 굵직한 기업들이 올라주고 있거든요. 반도체로 집중해 보면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뭐 낸드나 SSD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원익 QH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4%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에 속하느냐 또는 어떠한 뉴스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선택과 집중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틀에서 기술적인 방향성만 놓고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때 리노 공업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반도체가 어쨌든지 그 흘러가는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요. 그 반도체 검사용 소켓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수요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종칙 결합으로 어쨌든지 시장의 기술 트렌드가 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을 다량 생산하는 회사들, 특히나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들이 주목을 받았더라면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회사들을 얼마나 좀 업체들 각각에 맞춰서 대응을 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트렌드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노공업 같이 반도체 검사용 소켓의 그 수요가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최근에 어쨌든지 기간적인 조정도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쁘게 받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노공업 쪽으로 한번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이목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리노공업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노공업 현재 1.5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핫한 반도체, 그 안에서 뭐 SK하이닉스도 있지만 리노공업도 같이 눈여겨보시고요. 바이오 이야기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모처럼 양시장 안에서 대장주들이 역할해주고 있는 오늘장이고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 정리해 봤어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